네, 발자입니다. 잔고는 이상이 다들 있겠죠. 네, 바닥이 어딜까요? 오늘 많이 떨어졌죠. 137포인트 떨어졌고, 네, 코로나 초기에 봤던 그런 지수 변동성을 다시 보는 것 같고, 2328이죠. 5.57% 정도 코스피 떨어졌고요. 뭐 코스닥도 비슷한 수준이고, 2004년 네, 줄라이 정도에 2800을 넘어섰는데, 정치적인 리스크가 터졌을 때 네, 바닥을 보였고요. 다시 좀 반등하나 싶었는데 관세 이슈 때문에 내려 꽂아서 네, 거의 뭐 네, 단기간에 거의 한 300포인트 내려왔고요. 다우존스도 네, 많이 빠졌죠. 네, 금요일장에서 네, 5.5%나 빠졌었고요. 네, 3831이죠. 역사적 고점이 한 45,000 수준인데 한 7,000포인트 내 조정을 받은 거고, 단기간에 한 15% 정도 내려왔고요. 나스닥 선물이나 뭐 선물 지수도 지금 현재 좋지 않죠. 또 추가 하락을 보여줄 것 같은데, 38,000선에서 지지를 잘 못한다 그러면은 추가로 이 정도 선까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추가로 한 10% 정도 또 빠질 수도 있구나, 감내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코스피도 10% 정도 추가로 감내한다 그러면은 한 200선 정도 더 빠진다 그러면 한 2100선까지, 코로나 때 그때 저점이죠. 2022년 지난주에 2500 정도에서 매수를 했고요. 오늘 2330에 매수를 했죠. 그러면은 평균을 내보면은 한 2415가 평균 매수가고요. 코덱스 200을 매수했고요. 뭐 ISA 계좌나 연금저축 있던 코덱스 CD 금리로 갖고 있던 거 다 네, 코덱스 200으로 네, 바꿨고요. 상품을 갈아탔죠. 네, 오늘 갖고 있던 자금 일부 더 해가지고 더 집어넣고, 추가 더 하락이 있다 그러면 2200 정도에서 네, 한 번 더 매수를 할 거고요. 자금은 추가로 몇 번 더 매수할 네, 총알은 들고 있긴 한데, 너무 짧게 사다 보면은 나중에 대응이 안 되니까. 모든 원인이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그렇죠. 기본 관세율을 일단 10%를 거의 다 주고 멕시코와 캐나다는 유예를 해줬고요. 나머지 나라를 대상으로 44, 10%, 14%, 36%, 39%, 35%, 34%, 15% 해서 20%에서 24%,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5%죠. 중국은 54%고, 멕시코, 캐나다는 페나릴 첨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분 일부 부분에는 25%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국내 기업들 동남아나 베트남, 인도 생산기지를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관세율을 맞게 되는데, 공장을 뭐 멕시코나 뭐 캐나다로 옮기는 게 뭐 하루 이틀 걸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또 옮긴다 그래도 멕시코로 간다 그래도 멕시코에 대해서 또 관세율을 올려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 미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지금 공장이나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기라는 거죠. 옮기면은 저런 관세를 안 맞으니까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 노동단을 써가지고 생산을 해라, 생산기지를 옮겨서. 그런데 미국의 민주당이나 뭐 반대되는 정당에서는 기업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결론은 그 관세라는 게 미국에서 수입을 하면서 한국이나 동남아 공장에서 미국으로 물건이 가면서 미국 정부 기관에서 관세청에서 세금을 매기는 거죠. 여기를 통과하면은 25%를 내라. 우리나라 같은 게 25%. 그러면은 1,000원에 수출하는 물건이 관세를 맞아버리면은 1,250원에 단순 계산하면은 그 외에 뭐 부가적인 세금이나 이런 건 무시하고, 그럼 그거를 결론은 미국 시민이 사게 되는데 미국 소비자들이 사게 되겠죠. 그럼 소비자들이 1,250원을 지출하는 거고 250원은 미국에서 가져가는 거고, 결론은 한국에 들어오는 돈은 똑같죠. 단순히 계산하면은. 그럼 생산자들은, 메이커들은 판단을 해야겠죠. 아, 가격을 내리던가, 선택지가 가격을 내리고 25%든 감내할 수 있는 만큼 내리고, 그 다음에 미국 판매가를 최대한 낮추는 그런 전략으로 갈 수 있을 테고, 아니면은 생산 기지를 멕시코로
옮겨서 관세를 피해가는 방법이 있을 테고, 마지막에 생산 기지를 미국에다 만드는 거죠.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기존의 생산 기지가 미국에 있던 업체들은 미국의 생산량을 늘리면 되지만, 미국의 생산 기지를 안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부차적인 뭐 인건비가 비싸다든가, 원자재나 원재료, 소재 자체를 미국으로 다 모아서 미국에서 생산해야 되는데, 그런 물류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테고, 주식시장 기준으로 미국 시장이 시가총액이 전체 파이의 40에서 45%를 차지하고 있고요. 소비시장 기준으로는 전체 4분의 1을 차지하죠. 생산자 입장에서, 메이커 입장에서 미국 시장을 포기하고 25%를 날려버리면은, 없는 시장이라 생각한다 그러면은, 단순히 25% 날렸으니까 뭐 순이익이 25%만 줄어든다. 네, 그렇게 되지 않고, 잉여 인력이라든지 잉여 생산 시설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25%가 없어진다 그러면 전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경제 침체가 올 테고요. 일단 뭐 지수가 밀리면서 계속 매수를 할 예정이고, 지금 이 타임에 매수는 했고, 이 타임 온다 그러면 또 사야 되고요. 코덱스 200으로 샀는데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사지 않는 이유는, 보통 레버리지가 2x배라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고, 이게 코스피 지수고 인덱스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보통 1배짜리는 이렇게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레버리지는 기울기가 2배가 아니라 복리 효과 때문에 이렇게 약간 더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근데 문제는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사게 되면은, 박스권 장세에서는 레버리지나 인버스가 0에 수렴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가 100이고 코덱스 200과 레버리지 가격이 100이라 그랬을 때, 만약에 지수가 90으로 떨어졌을 때 코덱스 200은 90이 되겠죠. 뭐 1년 수준이나 뭐 그런 재반 부분들은 얼마 안 하니까 일단 무시한다 치면은, 그런 레버리지는 20%가 빠지겠죠. 그럼 80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다시 지수가 100으로 올라갔을 때는 코덱스 200은 거의 100에 근접한 비슷한 가격이 될 테고요. 11%가 올라갔으니까. 그럼 레버리지는 22%가 올라가겠죠. 11%니까 22%, 22.22%죠. 그러면은 레버리지 가격은 97.8이 나옵니다. 11%에 두고 22%가 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게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은, 코덱스는 그냥 뭐 이 가격 그대로 왔다 갔다 거리겠지만은, 레버리지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점점 이렇게. 지수에 따라서 가는 상품은 상관없는데, 2x나 3x배라 그러면은 훨씬 더 시간이 박스권에 움직인다면 더 큰 손실이 일어날 거고요. 우상향 한다 그러면은, 뭐 끊임없이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쭉 간다 그러면은, 레버리지는 더 빠르게 상승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일단은 바닥은 열려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한 2100, 2000선은 깨지기는 힘들 것 같고, 그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미국에서 뭐 관세 관련해 가지고 단기에 정책을 변경한다든가 그런다 그러면은 다시 빠르게 지수는 복귀할 테고, 그게 아니라면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정말 길게는 3년. 예전에 이거를 한번 한 20년 그래프를 조사해 본 적이 있었는데, 오래 걸려도 정고점을 돌파하는데 3년이면은 다시 정고점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2015년 이후부터는 그 기간이 굉장히 빨라져 가지고, 보통 길어야 한 2년, 1.5년 정도, 짧으면은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면은, 물론 그거 어차피 과거의 데이터고요. 영원히 정고점을 못 갈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웃으면서 얘기하긴 하는데 조금 마음이 다들 쓰라리죠. 네. 하여간 뭐 과거나 지금이나 봤을 때는 오래 버티는 자가 승리자였고, 지수가 많이 밀렸을 때 시장에 더 이상 매도할 사람이 없고 매수할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공포가 극대가 됐을 때가 저점이었고, 그때 매수한 분들이 항상 승리자였다는 거. 네, 그런 부분은 아직은 바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시장에 공포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매수한 이유는 뭐 기계적으로 끊어서 펀드 매수하듯이 매수하는 게
어차피 바닥을 보고 매수해야지. 그렇게 마음먹고 있으면은 절대 못 사더라고요. 나중에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